안녕하세요. 남스타입니다. 빌딩 투자에 있어서 상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어떤 상권을 선택하느냐를 놓고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그래서 오늘은 유행하는 핫한 상권과 항아리 상권, 둘 중에 어떤 상권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영상 제목처럼 어디가 더 좋다는 질문에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.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아니에요. 각 상권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고 본인 투자 목적이나 방향성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이나 상권 선정만큼 중요한 게 건물 개별적인 입지를 파악하는 거죠.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서 평가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요. 먼저 핫한 상권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리단길의 대표 주자였던 경리단길부터 해서 망리단길, 송리단길, 쌍리단길, 무슨 길 이런 많은 상권들이 생겨났고 경의선 숲길 같은 공원이나 하천 주변으로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트럴파크 같은 상권이 생겨났죠. 이런 상권들은 뉴트로한 감성이나 일반적인 도심 상권에서 볼 수 없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죠. 또 주변에 전통적인 대형 상권들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아기자기한 상점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상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신흥 상권들과 더불어서 전통 상권들도 빼놓을 수 없죠. 홍대, 신촌, 이대, 이태원, 건대, 방이동, 명동 이런 상권들도 있죠. 근데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좀 했죠. 전통 상권도 타격을 받을 수 있구나. 제가 방금 언급했던 상권들이 코로나 시국에 엄청난 타격들을 받았었죠. 명동, 이대 이런 곳들은 아직도 회복하려면 조금 걸릴 거고요. 이건 사실 전통 상권들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. 경리단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유행하는 상권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신흥 상권들은 확 유행했다가 또 확 꺼지는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있죠. 그래서 사실 어떤 상권이든 상권 따라 가신다면 리스크는 다 있는 겁니다. 압구정 로데오, 가로수길 이런 강남 전통 상권들도 타격 받을 땐 또 훅 받죠. 압구정 로데오나 이 청담 명품거리는 한동안 침체됐었다가 이번에 팬데믹으로 오히려 재기한 상권이죠. 이런 상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걸 원하신다면 항아리 상권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항아리 상권이라 하면 보통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이나 아니면 관공서 인근 이런 도보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밀집해 있는 상권들.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는 그 상권에서 다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을 의미하죠. 상권 범위 자체가 그 지역 내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넓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공급량도 한정적이고 소비자가 많이 늘지도 않지만 유출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죠. 그래서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면 항목별로 하나씩 비교를 좀 해볼게요. 먼저 임대료를 놓고 좀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. 당연히 임대료는 상권 큰 곳들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지역 차이도 있고 개별적인 입지 차이도 있는데 평균치를 놓고 얘기해 볼게요. 예로 요즘 핫한 연남동 일대를 한번 볼까요? 우리 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사이트에서 평균 임대료를 한번 볼 텐데 상권 분석하실 때 이 사이트 잘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연남동이 지금 평균 임대료가 15만 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건 평균치니까 입지에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적게 받는 것도 있고 당연한 거죠.
연남동 미로길이나 메인 입지들은 1층 평당 30만 원까지 받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. 이렇게 핫한 상권들의 주요 입지들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거기에 건물이 리모델링 했거나 신축이다 하면 더 높게 받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상권에 있는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으로 수익률 개선시키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거고요. 항아리 상권은 이런 상권들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임대료가 갑자기 형성되고 하기는 힘들죠.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지만 유행 타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. 대신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.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. 근데 또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다 낮게 형성되어 있진 않고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보고 계신 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. 정리해보면 통상적으로 골목, 항아리 상권보다는 이런 대형 상권, 유행하는 상권 쪽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형성이 되지만 그것도 개별 입지나 건물 컨디션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남동이라고 해서 모든 상가들이 전부 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업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업종도 이게 취향이 많이 반영되죠. 내 건물에 음식점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랜차이즈 들어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성향마다 다 다르죠. 유행 상권들은 보통 음식점, 맛집 이런 게 많고 카페, 소품샵, 옷가게 이런 젊은 세대 겨냥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많죠. 연남동 일대 업종 분포를 보면 외식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. 음식 관련 업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. 반면에 항아리 상권들은 딱 떠오르시는 풍경들 있죠. 물론 어느 상권이든지 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, 우리나라는. 근데 이런 항아리 상권들에는 병원, 헬스장, 필라테스, 학원, 소매업 이런 업종들도 좀 많이 자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학원, 병원 이런 업종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행 상권보다 항아리 상권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학원, 병원 이런 업종 선호하시는 이유가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바뀌고 안정적이라서 좋아하시거든요. 신경 별로 안 써도 된다고. 아무래도 유행하는 상권에서는 업종 변경이 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. 유행 상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아리 상권 쪽이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사무실로 임차를 맞추고 싶다 하시면 사무실 수요 많은 지역 봐야 하는 거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임차 맞추고 싶다 하시면 항아리 상권도 괜찮고 나는 좀 감성 있는 트렌디한 업종 들어오는 게 좋다 하시면 그런 상권으로 보셔야 하는 거고 본인이 내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하시면 좀 더 상권 선택이 쉬워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것들을 절충한 상권들은 없을까? 항아리 상권이면서 유행 상권과 겹쳐지는 곳이라면 정말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할 수 있죠. 그런 곳들도 있죠. 대표적으로 성수동, 잠실 이런 곳들 있죠. 배우단지, 일자리, 서울 주요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곳에 유행 상권까지 더해지면서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 곳이라는 메리트가 있죠. 상권 유행이 지더라도 워낙에 배우단지나 오피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너무 상권만 쫓지 마시고 상권이 타격을 받더라도 그걸 커버업 해줄 수 있는 배우단지나 일자리, 교통호재 이런 게 있는 곳인가? 이런 걸 좀 다각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이 빌딩 투자하려는 목적이 실사용이다 하시면 그런 분들은 정확한 업종이 있으실 거잖아요. 예를 들면 학원이다,
뭐 헬스장을 차릴 거다, 카페로 할 거다. 그러면 그 업종에 어울리는 지역을 보셔야지. 무조건 요즘 어디 같다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야겠다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떠오르는 신흥 상권이나 홍대, 이태원 이런 전통 상권들은 분위기가 활성화되면 임대료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트렌드에 발빠른 업종들을 유치하기가 편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항아리 상권은 안정적인 임차 구성과 수요,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거나 하진 않지만 임대료 부분에서는 유행 상권에 비하면 좀 밀릴 수 있고 하지만 상권 하나만 놓고 결정하시는 것보다 개별적인 입지와 주변 시세 고려해서 밸류업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개인 취향이나 성향에 맞는 좋은 건물 컨택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. 빌딩 관련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남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